가장 돈들이 전부 다 네 것처럼 보이나 보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와싱쿠입니다. 오늘 신작 리뷰는 뭐니뭐니해도 머니, 바로 영화 돈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 갓 입성한 신입사원 조일현. 실적 제로인 그는 일명 번호표를 만나게 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래 참여를 제안받습니다.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인 후 순식간에 큰 돈을 벌게 되고 승승장구하는 조일현 앞에 번호표의 뒤를 쫓는 금융감독원이 나타나 그를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던져대는 거야? 일단 이 영화는 류준열 원톱 영화입니다. 이런 말 하면 욕먹을 줄 모르지만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못생겼지만 멋있다라고 하는 배우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류준열 자체의 연기에는 큰 오류나 허점은 없습니다. 순진하고 어리버리하기까지 한 증권사 신입사원이 점점 돈에 중독되어가는 속물로 변해가는 모습은 아주 무난하게 연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류준열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주변 캐릭터들이 너무 단편적이고 평면적이라는 겁니다. 직장상사 정망식 캐릭터는 정형적인 밑에 직원 개무시하고 스트레스 주고 실적 제일주의의 뻔한 캐릭터입니다. 정만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회사 직원들이 그렇게 쓱쓱 나올 뿐입니다. 어차피 비중이 그리 크진 않고 조연에 불과하니까 이해합니다. 당연히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돈을 쟁취하기 위한 증권사의 정형적인 회사 직원들, 그런 분위기 속 캐릭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스쳐가는 거니까요. 류준열이 이 영화의 원톱이면 그 양옆에 날개가 되는 배우가 유지태와 우리가 잘 아는 요 썰고 저 썰고 조우진입니다. 유지태는 이 영화의 끝판왕급 악역인 번호표는 연기는 깔끔합니다. 나올 때마다 분위기 하나만으로 류준열을 압도하는 살벌함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깊이가 좀 얕다는 겁니다. 조우진은 금융감독원의 사냥개라는 닉네임답게 집요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미운 털이지만 나올 때마다 일 잘하고 성실하고 집요합니다. 다만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깊이가 좀 얕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유지태의 번호표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큰 건수의 정보를 입수하는지 가정이라든가 동기가 부족해서 무섭다 외에는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우진의 금융감독원도 조직 내에서 미운털이 박히면서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지 그의 캐릭터 설명이 부족해서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류준열 캐릭터 외에는 나머지 캐릭터들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영화의 핵심되는 주제는 제목처럼 돈입니다. 돈이 어떻게 인간의 욕망과 상충하면서 한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어 파멸되어 가는지 연기만으로 전달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는 주식입니다. 류준열에 들어간 회사도 증권사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돈에 관련된 가진 인간들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인 주식은 사실 저도 주식에 대해 해본 적이 없어서 1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영화는 치열함을 보여주기 위해 빠른 편집으로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삭삭삭삭 지나갑니다. 저와 같은 관객들은 이해가 못하는 상태로 대충 위기겠구나, 뭔가 잘 된 거구나,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은 빠르게 진행되고 음악조차 긴장감이 흐르는 음악이지만 보고 있는 주식 1도 모르는 관객들은 이해가 덜 된 상태에서 영화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공감이 덜 되니 몰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렇게 클릭 한 방으로 돈이 오가고 저렇게 클릭 한 방으로 회사 하나가 공중분해되고 그게 주식인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주식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기인지 잘 아니 바짝 쪼이는 맛을 느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저같이 주식 1도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로 영화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배우의 표정과 상황의 분위기만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사는 주로 남자 냄새 강렬한 영화들을 제작해서 대박을 터뜨린 영화들을 많이 제작하는 사나이 피처스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열한 영화들의 오랫동안 각색 작업과 조감독을 거친 충무로에서는 좀 보기 드문 여성 감독이 이 영화를 연출하였습니다. 복잡하고 차가운 빌딩들, 그리고 그 내부마저 차가운 사무실, 딱딱하고 바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사무실 내부 표현, 그야말로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즉 현대인의 묘사들, 디테일한 표현 아주 좋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리버리한 류준열이 돈에 어떻게 미쳐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줄기입니다. 결국 이렇게들 변해가는 이유는 돈입니다. 유지태는 큰 건수의 정보를 알려주며 주식으로 장난질하며 큰 돈을 벌어들입니다. 극중 유지태가 그러는 이유도 돈입니다. 이 영화의 끝판왕은 표면적으로는 유지태지만 실질적 끝판왕은 돈인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사람을 파멸케 하는지 관객들과 공감하며 전개해 나가야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모습이 조금 공감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가장 큰 오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도구가 주식이란 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가장 크게 허탈했던 부분은 바로 결말입니다. 어리버리한 주인공이 빠릿빠릿하게 돈에 중독되어 유지태의 유혹에 넘어간 나쁜 놈이었다가 다시 착한 놈으로 정의로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난 그렇게 쉽게 너처럼 돈에 미쳐 날뛰진 않겠어! 라고 하는 듯 돌아옵니다. 그렇게 결말이 가버리면, 류준열이 착한 놈이 그냥 되어버리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겁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막판에 금융감독은 조우진과 주인공이 환상의 파트너처럼 최고의 깜보처럼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상업영화의 최고의 미덕은 건선징악이라고 하지만 누구든 돈의 속성이 어떤 놈인지 잘 아는 마당에 너무 올곧게 표현한 건 아닌지 그 부분이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와싱크의 총평입니다. 돈의 맛은 달콤했지만 영화의 맛은 밋밋했다. 이상 와싱크였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동명증권 영업의 조유련입니다. 우리 전자 이마주 시장